조사원 1단원의 마지막 챕터 FGI 뭐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그룹 집단이죠. 집단.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FG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GI 정성조사의 개념을 보면 어렵지 않죠. 그룹이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를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보통 6명에서 10명 정도 대상으로 동기나 신념, 태도, 가치, 욕구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 하고 초점 집단 면접이라고 하고 집단 심층 면접이라고 하고 좌담회라고도 합니다. 특징을 보면 질적이다. 왜? 포커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양적 아니죠. 질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고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수집한다.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특징이죠. 그래서 장단점 시험에 나옵니다. 필답형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FGI 장단점을 쓰시오. 5가지 쓰시오. 6가지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답을 구할 수 있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네,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하죠?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유연성 있게 풀어간다. 행동의 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내적인 원인, 그죠? 내적인 원인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는데 좋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의견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즉각적인 추가 질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질문을 보완 수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질적 현상 연구 활용 시 사회 환경에서 일어나는 실제 생활에 포착한다. 사회 지향적 연구 방법으로 높은 타당성을 가진다. 여기서 잘 자기가 체크를 했다가 생각나시는 거 나중에 적을 때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커스는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점은 뭐다? 당연히 소수의 편의에 선정되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거죠. 당연한 거죠.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조사 진행자의 역량 부족 등의 신뢰성이 발생할 수 있죠. 문제가 역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하다.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특성에 맞는 질문하거나 개인의 반응에 집중해서 적절한 대응 및 추가 질문을 하기 어렵다. 자유로운 토론으로부터 다양한 조사 결과가 도출, 결과 분석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단점, 온라인 FGI 정성조사,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대화방, 인터넷 공간이죠. 사회 진행자의 똑같이 4명이나 6명, 10명 정도 참가자가 주어진 주제로 토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좀 더 온라인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더 좋죠. 제한이 없고 비용 절감, 신속하게 자료 수집할 수 있고 익명성이다 보니 다양한 솔직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래서 FGI 정성조사와 일반적인 양적조사죠. 정성조사다, 양적조사 한번 비교 해보시고 정성조사는 당연히 기납적이다, 면역적이다 이 차이 있다는 것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BI 정성조사는 뭐다? 비구조화된 가이드라인, 그러나 양적은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특징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기출 체크를 보시면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 집단에게 특정 주제 토론한다. 필요한 정보를 자료 수집한다. FGI죠. 표적 집단 면접이다. 3번.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적 집단 면접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빠짐없이 자세한 질문 형태로 작성한 문서, 질문지 만들어야겠죠. 질문지.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은 조사를 먼저 기획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구성합니다. 작성하고
리크루트 채용, 실행, 그 다음에 FGI를 진행합니다. 나중에 보고서 작성, 결과 분석, 순서 시험에 나왔죠. 중요합니다. 조사 계획, 조사 목적 확인, 당연한 문제 파악하는 거 맞죠? 가설을 정립한다.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한다? 담당 연구원이 조사자, 조사 의뢰자 측과 협의해서 참가자 자격 조건을 결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참석자 선정 질문지를 작성한다. 채용은 뭐다? 리크루트, 프로젝트 전담 팀장의 지휘하에 전문 보조 슈퍼바이저, 참가 자격을 참석자 소개자에게 알려 자격 조건에 맞는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받은 후 FGI 참석자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FGI는 이제 진행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녹음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마지막에 결과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FGI 가이드라인 설계는 뭐다? 가이드라인은 뭐다? FGI 진행을 위한 질문을 정리한 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정리한 것, 조사 목적을 알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을 직접 배열해 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특징이죠. 비정형화다. 비정형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가이드라인 설계 시 고려사항, 이것도 최근 기출에 나왔습니다. 중요하다. 뭐다? 조사 목적, 주제, 고려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속성과 그룹의 수, 조사 문제의 가설 설정이나 핵심 요점이 나열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려사항이 아닌 것, 윤리지침, 보조도구, 무슨 보호와 지침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 설계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세부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FGI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FGI 설계 질문지를 구성해야 되겠죠. 조사의 목적, 진행 내용, 대상 등에 따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질문지를 구성할 건지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사 진행자, 이거 뭐죠? 조사 진행자는 모더레이터라고 합니다. 모더레이터 요즘 시험에 계속 나오죠. 무슨 역할이나 역량 이런 거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당연히 뭐 중재자, 사회자라고 일컫는다. 의견을 수렴하도록 면접 과정을 조절하면서 심화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전문가이다. 역할 중요하죠. 역할 시험에 나왔죠. 역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발견할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런 결과를 발견한다. 그 다음에 뭐죠? 나눔이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불필요한 대화가 오는 것을 또 제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역할이죠. 진행자이기 때문에 중재자, 사회자. 그래서 참여자의 내면 깊숙이 있는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대화 내용이 특정 부분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유도. 중요하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FGI 모더레이터의 적성 및 능력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청취 능력도 있어야 되죠. 질문 능력도 있어야 된다.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통제 사항을 조율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통계 분석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기출 체크를 보시면 FGI 조사 진행자죠. 자격으로 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은 뭐죠?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맞장구도 치고 그 다음에 눈도 마주치고 눈도 세게 마주치면 안 됩니다. 살살 마주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상대방 말 언급하지 않기. 그러면 또 삐지죠. 언급을 해야죠. 당연히. 그럼 틀린 질문 답은 3번. 다음에 3번 FGI 정성조사 이제 실시하죠. 실행 단계 진행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죠? 당연히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장소 결정한다. 장소 결정하고 그다음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죠? 조사 대상자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당연히 라포 형성
기본적인 대화 스킬이죠.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 모두 동일하게 발언 기회를 주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주제 토의해야 되겠죠. 매우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한 다음 다소 추상적이고 생각을 요하는 문제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무리는 단계 어떻게 하냐?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조사 대상자들의 반응, 태도 한번 보는 거죠. 마무리 단계, 요, 그 다음에 FGI 진행 시 모더레이터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나오고 역할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 의견 조율, 조화로운 합의, 가이드라인, 지침에 있는 모든 질문에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응답이 완전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때는 비지시적으로 응답자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여 정확한 답을 얻는다. 그래서 비지시적이죠. 뭐 지시적으로 한다 그런 말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지시적은 아니다. 4번 잘 모르겠다 등과 같은 다소 소극적인 대답을 했거나 길게 응답하는 응답자가 있을 때는 시간 분배를 또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능력이죠. 시간 분배를 잘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응답자가 모호하게 답을 했다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다른 각도로 질문한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만약에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으로 모호하게 했는데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간다. 응답자가 모호하게 답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삐지죠. 또 삐집니다, 응답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다른 각도로도 한번 질문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지문이죠. 이것도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 표현, 반응 강도, 주제에 빗나가는 대화 내용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인터뷰 기술 뭐냐? 그래서 인터뷰 기술은 경계심을 허물기, 라포 형성하는 거죠. 맞장구 치기, 눈 마주치기, 상대방 말, 언급하기,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고들기 중요합니다. 인터뷰 기술. 그래서 우리가 FG에 사용하는 탐색 기법은 뭐다? 간접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간접 질문은 뭐 투사법이 있고 브레인스토밍이 있죠. 투사법, 조사 대상자들의 진정한 관심과 의견, 관심, 의견, 동기 등에 직접적으로 질문했을 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을 꺼릴 때 쓰는 방법이죠. 투사법, 간접 질문이다. 투사법. 그 다음에 FGI 정성조사를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죠. 자료 분석은 보다 의미 있는 정보 단위로 구조화하고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자료 분석할 때 구조화된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보면 분석을 보면 어떻게 한다? 자료를 편집과 기호화를 통해 요약표로 정리 계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분석 방법을 결정, 구조화된 결과를 도출, 구조화된 결과 중요하죠. 구조화. 그다음에 분석 기준, 분석 방법 철저히 사전에 검증하죠.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특성이나 기타 배경 이해하고 분석, 응답자가 말한 것과 실제로 의미하는 차이, 말한 것과 실제로 의미하는 차이를 심층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복수의 그룹을 통해 나오는 결과를 교차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한다. 조사 결과를 양쪽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전체 모집단을 당연히 일반화해서는 안 되죠. 질적은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극단적인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FGI의 답변지, 녹취물, 녹화물 등과 같은 결과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FGI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심층 말 그대로 밀착, 1대1 밀착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질적, 똑같이 질적이다. 의미는 뭐다? 연구 대상자의 인식, 의견, 믿음,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연한 대화 형식을 빌려서 구두 진술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성조사이다. 정성조사. 정량조사하면 또 틀리죠. 정량이 아니다. 양적이 아닙니다. 질적 조사다. 한 명 또는 소수의 서로 관련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나 과업수행 보여주고 말하기 방법을 통해 인터뷰하는 거죠.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경우 실시하는 말 그대로 심층 분석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심층 분석하는 겁니다. 1대1로 계속 질문하는 거죠. 앞에서 특징 뭐 다 알죠. 특징 뭐다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죠.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견을 수집 가능하다. 동기, 신념, 태도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고도의 훈련받은 숙련된 면접 진행자와 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하죠? 1대1 하는 거 1대1 응답. 당연히 그러니까 면접 진행자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겠죠. 그래서 심층 인터뷰 절차를 보면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구성해야 되겠죠. 방문 날짜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방문 날짜 선정을 할 때 방문 날짜, 시간, 장소를 선정하고 인터뷰 대상자죠. 편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 응답자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응답자의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응답자, 우리가 인터뷰 대상자입니다. 응답자 허가가 필요하다. 그냥 막 묵텄대고 그냥 갈 수 없다. 확인을 하고 시간과 장소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응답자가 가능한지 장소에 갈 수 있는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인터뷰 실시하겠죠. 인터뷰 실시하고 실시 후에는 자료 수집과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층 인터뷰 똑같습니다. 장단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고 주관식으로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심층 인터뷰 설계 어떻게 하냐. 심층 인터뷰 설계 조사 대상자가 가진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깊이 있게 묻고 구체적이며 상세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설문 방법, 시간, 장소 등을 계략적인 사용자 리서치 기획안 설계하고 작성을 한다. 대상자는 사회 저명인사,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특수층,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기업의 경영, 여론 선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소수를 선별해서 인터뷰를 실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 면접원 우리가 똑같습니다. 모더레이터, 중재자, 진행자, 사회자라고 하죠. 당연히 심층은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된다. 전문적인 식견, 답변에 적절한 반응과 추가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사전 연구를 충분히 해야 막힘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터뷰 상황을 다양하게 예측해서 기획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조사 대상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주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태도, 대화 수준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한 예로 5, 6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면접하는데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의 조사자가 응대하면 약간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오기 약간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40, 50대 후반이나 50대 초 그렇게 면접을 할 때 더 면접자가 더 유리한 거죠. 조사자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면접 내용은 주제나 목적, 조사 내용, 조사 기간, 질문지 구성 방법,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면접 내용, 설문 및 가이드라인. 그래서 심층 인터뷰 진행 과정을 보면 조사자 소개,
주요 질문, 주제 질문, 응답에 따른 연결 지문 프로빙도 해주고 그 다음에 종료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층 인터뷰 실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면 실시 조사 목적에 맞는 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면 전화나 다른 면접을 요청하는 게 좋죠. 첫 번째, 조사 대상자 선정한다. 다음에 심층 인터뷰 실시 전에 사전 안내사항 통보하거나 공고를 한다. 신축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를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보안 각서 작성. 진로푼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편안하게 자신의 욕구, 태도, 감정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벼운 대화로 시작한다.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추가 질문을 통해 깊이 있고 충분한 응답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는 내용. 심층 인터뷰 자료 분석은 워커시트를 이제 정리해야겠죠. 워커시트,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를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검토해야 되고 자료 편집과 코딩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분석을 위한 준비 작업 수행, 비수량적 자료의 범주 및 의미 부여,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 등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FGI는 심층 인터뷰는 빠르게 그냥 보셔도 되고 내용 안 보셔도 문제만 푸셔도 됩니다. 심층 인터뷰 결과에 뭐 한계성, 일반화할 수 없다. 질적은 당연히 일반화할 수 없죠. 중요한 특징이죠. 일반화할 수 없다. 오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문제를 나중에 푸시면서 역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금방금방 간다. 그래서 빈줄 OX 문제를 보면 1번 잠깐 다시 심층 인터뷰 실시해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자유롭게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이거를 자유연상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유연상 질문. 이렇게 해서 질문을 자유연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유연상 질문.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표적 집단 면접 FGI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면보다 FGI 맞죠. 2번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의 타당도, 당연히 내용의 타당도를 목적으로 한다. 포커스이기 때문에 타당도에 집중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 3번 질적 연구 중 초점 집단 연구는 개인 면접에 비해 연구 대상을 통제하기 수월하다 아니죠. 집단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 아니죠. 집단이기 때문에 6명에서 10명이기 때문에 개인 면접에 비해서는 통제하기 수월하지는 않다. 틀린 말이죠. 4번 FGI 가이드라인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조사 분석 방법 맞죠? 윤리지침 아니죠. 보조도구 아니고 부어지침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조사 방법, 조사 목적, 조사 대상자의 속성이나 무슨 조사 문제 가설 이런 게 맞는 거죠. 틀린 지문. 5번 FGI 조사 기법은 모든 안건에 대하여 자세하고 완벽하게 다룬다. 모든 안건은 아니죠. 모두 이런 말 나오면 또 틀린 지문 확률이 많죠. 6번 FGI 정성조사의 장점이죠. 즉각적인 어떻게 되죠? 추가 질문이 가능하다. 그리고 참석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맞죠? 정확하게. 7번 심층 면접이죠. 심층 면접은 초점 집단 면접과 비교하여 자유롭게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죠.
1대1 면접인데 있다. 그래서 틀린 질문. 8번 면접원을 활용하는 조사 중 상이한 특성의 면접원에 의해 발생하는 편향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는 심층 인터뷰 조사이다. 맞죠.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1대1 심층 면접이고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편향이 클 수 있는 게 단점이죠. 맞다. 9번 심층 인터뷰는 응답자의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듣는 작업이다. 객관적인가요? 절대 객관적일 수 없죠. 심층 인터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10번 심층 면접자는 대상자 면접 시 사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면접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거 없죠?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면접 내용 녹음할 수 있다. 또 나중에 사후에 그렇게 나오면 또 틀리죠. 사후에 말이 안 되죠. 사후에 한다. 그럼 틀린 질문. 그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